새 정부의 100일에 대해서 민주당 중진인 박영선 의원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영선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셨어요. 네. 최근에 택시 운전사 대표분들을 만나셨던데 택시 운전자분들의 부가가치세 경감 또 복지 권익 향상에 힘쓰겠다고 하셨습니다. 배경이 있습니까? 네, 택시 운전자의 웃음은 도시의 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그 표정이 좀 찌들어져 있지 않는가. 그래서 서울의 표정, 대한민국의 표정을 좀 바꿀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이 법인 택시 운전자들의 급여를 보면 지금 약 158만 원 정도로 월 최저임금 기준인 146만 원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으로 매우 열악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좀 개선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요. 예. 이제 부가가치세 경감이라는 게 이제 이렇게 쉽지는 않을 텐데요. 이게.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네. 이제 이 경감률을 4%로 확대하고 일몰 기한을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국고로 환수가 됐습니다. 이제 이 부가가치세를 다시 택시 운전자들에게 돌려주거든요. 네. 그런데 이 미지급한 부가가치세 추징액을 그동안은 이제 국고에서 환수하고 그 일부 택시 운송 사업자들이 택시 운전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경감세액을 지급하지 않았던 그런 악습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택시 운전자들을 이렇게 어떤 협상, 임금 협상이나 이런 데 하나의 무기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러한 악습을 좀 철폐하고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새 정부의 이제 100일, 내일 이제 100일을 맞게 되는데, 사실 이제 박 의원께서는 여당의 중진 의원이면서도 제가 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좀 객관적으로 좀 한 발짝, 물러서서 지켜보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이 곧 대한민국의 성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특히 이제 지금은 국가가 처한 어떤 안보적 상황도 그렇고 이 3기 민주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힘을 모으기 위해서 그리고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잘 관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이 더 이제 뭔가 더 강한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강한 노력의 일환 가운데에 야당과의 협조 이 부분도 참 중요한 부분이지 않나. 그래서 이 야당과의 협조를 끌어낼 수 있는 그 리더십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러한 시점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거는 좀 단답식으로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데 새 정부 출범 이후에 가장 달라지고 이 점이 참 잘했다라는 점 하나하고 반대로 좀 기대에 못 미쳤다, 잘못다 하는 점을 좀 지적하신다면요? 가장 달라진 것은요. 국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국가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국가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방향 제시가 굉장히 잘 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대통령의 권위주의가 혁파돼서 친근한 우리 대통령이 되었다는 점. 이것은 지난 정부, 과거 정부하고 가장 크게 변화된 점이 아닐까, 잘한 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못했다는 점은요? 기대에 못 미쳤다는 점은 그래도 다른 정권보다는 낫긴 했지만 국민들의 기대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그 인사 문제, 선거권의 인사 실패가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 이것이 좀 아쉽고요. 통합이라든가 협치 부분에 있어서 좀 미흡했지 않나, 좀 더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인사 얘기를 꺼내셨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여쭤보면은 안경환 조대엽 장관 후보자 낙마 있었고, 이제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인사 파동이 있었는데, 뭐 야권에서도 그렇고 이제 국민들 시각에서도 인사검증 시스템에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이제 하시고, 구체적으로는 지금 인사가 좀 참여정부 당시에 청와대에 있었던 분들 또 당시의 관료들 또 이게 여당 의원 중심에 이른바 좀 인연 인사 뭐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통합정부 추진위원장을 맡고 있었을 때도 네. 대한민국 드림팀을 만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와 있고 박근혜 정권 지난 4년간 잃어버린 것 그리고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민주주의의 후퇴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역진을 했기 때문에 네. 지금은 대한민국 드림팀을 만들어서 모든 어떤 관계를 떠나서 그 분야에 있어서의 최고의 사람을 선택하는 것 네. 그것이 최선의 길이 아닐까 그렇게 여러 차례 강조를 한 바가 있죠. 네. 근데 잘 안 됐다는 말씀이십니까? 저는 많이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뭐 그러한 노력 중에 또 일부 국민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러한 일도 있어서 좀 그런 부분이 안타깝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2년 인사라는 이 야권의 비판에 대해서는 좀 설득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야권은 저는 이제 지금 뭐 야당이 이제 많은 뭐 비판을 쏟아내는데요. 네. 그런 야당의 비판에 앞서서 네. 저는 뭐 야당의 비판을 저희가 수용하고 또 그것을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고는 생각합니다만은 네네. 또 야당도 지난 9년을 한번 돌이켜 보면은요. 제가 주로 이제 인사청문회에서 청문위원으로 많이 활약을 했었는데 네. 그 당시의 어떤 인사 기준과 지금의 인사 기준은 사실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당도 한 번 정도는 반성의 목소리를 내는 것도 저는 국민적으로 그런 어떤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돌아보면은 조기 대선의 화두였던 것은 이제 민주주의의 당시 후퇴 또 이제 네. 양극화 문제였어요. 근데 박 의원은 항상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애써오셨지만은 이 새 정부의 재벌개혁 드라이브에 대한 기대가 사실상 큰 부분이 있었고 최근에 보면은 뭐 청와대에서 호품 미팅도 있었지만은 아직까지 이제 이른가 뭐 재벌개혁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좀 너무 신중한 게 아니냐, 좀 속도가 느리다라는 지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재벌개혁의 핵심은 저는 그동안에 재벌들에게 주어졌던 특혜라든가 또 재벌들이 행했던 행위가 공정한가라는 어떤 그 물음에 대한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를 들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상속 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공정하게 냈느냐 아니면 재벌들이 5 내지 6%의 적은 지분으로 전체의 100%를 지배하는 황제 경영이 과연 공정한 것이냐. 네. 이 두 가지의 물음에 문재인 정부가 답을 해주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네. 지금 지적하신 그런 어떤 질문, 예를 들면 김상조 위원장의 뭐 어떤 프랜차이즈 갑질에 대한 대응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의 불공정을 공정으로 바꾸는 노력, 이러한 것들은 지금 현재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더 크게 지금 어떤 개혁 드라이브, 그러니까 경제민주화 이것이 더 크게 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것은 국회에서 법을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들이 많이 있고요. 또 이명박근혜 정권 9년 동안에 날치기 통과된 법들을 제자리로 돌려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이것이 좀 시간이 필요하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협치가 더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 바란다고 하면 대기업은 대한민국의 현재라고 했을 때 중소기업은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무게중심을 중소기업 쪽으로 한 발짝 이동해서 앞으로의 어떤 정권을 끌고 가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 방안을 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박 의원께서도 몸담으셨던 MBC를 비롯해서 공영방송 개혁 문제가 아주 시급한 과제로 이제 떠오른 상태입니다. 제가 이제 보도를 보니까 공범자들 영화 시사회도 나가셨던데요. 네. 지금 제1야당에서는 이것을 또 이제 방송장악 저지라는 프레임으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해법을 찾기가 좀 예상 밖으로 좀 쉽지는 않겠다는 느낌도 드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제가 몸담았던 MBC가 그 뉴스에서의 존재감이라든가 뉴스 시청률의 급격한 하락, 예. 뭐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깨어있는 언론인들의 양심이 저는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든지 뭐 과격하고 무리수를 둬서는 안 된다고는 생각하지만 네. 비정상적인 그동안의 운영을 정상적으로 돌려놓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나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 방안이라든지 뭐 해법에 대해서는 말씀하시기 좀 어려운가요? 제가 뭐 그런 그 상임위에 있지 않고 예. 그래서 뭐 너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사실 최근에 이제 삼성의 장충기 전 사장과 언론인들의 또 일부 이제 정부 고위 인사들의 문자 메시지가 공개가 되면서 파장이 컸는데, 네. 사실 이제 재계와 언론 유착에 대한 국민들의 눈총이 아주 좀 따가운 상황이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금력이 정의를 지배하는 사회, 이거만큼은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2004년에 국회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이러한 어떤 그 재계와 언론의 유착 관계와 유사한 일들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삼성과 어떤 그 정경유착이라 그럴까요? 네. 그런 정경유착과 관련된 일들이 실질적으로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국회의원 보좌관의 삼성 출신의 휴직자들이 와서 국회에 와서 근무를 한다든가 네. 이런 어떤 상상 못할 일들이 그 당시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는 재계와 언론의 유착으로 옮겨간 그런 상황인데, 네. 다시 말하면 광고 발주를 통해서 이제 언론사를 통제하고 있는 그런 사례죠. 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이 우리 사회에 이런 어떤 그 민주주의를 부패시키고 또 어떤 그 공정한 어떤 그 공정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타락의 길로 유도했다라는 이런 의미에서 네. 저는 좀 이 부분은 엄격하게 다뤄줘야 되는 거 아니냐. 김상조 위원장의 뭐 어떤 프랜차이즈 갑질에 대한 대응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의 불공정을 공정으로 바꾸는 노력, 이러한 것들은 지금 현재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더 크게 지금 어떤 그 개혁 드라이브, 그러니까 경제민주화 이것을 더 크게 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것은 국회에서 법을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들이 많이 있고요. 예. 또 이명박근혜 정권 9년 동안에 그 날치기 통과된 법들을 제자리로 돌려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저는 이것이 좀 시간이 필요하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협치가 더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 바란다고 하면 대기업은 대한민국의 현재라고 했을 때 네. 중소기업은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그 무게중심을 중소기업 쪽으로 한 발짝 이동해서 앞으로의 어떤 그 정권을 끌고 가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 지원 방안을 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뭐 박 의원께서도 몸담으셨던 MBC를 비롯해서 공영방송 개혁 문제가 아주 시급한 과제로 이제 떠오른 상태입니다. 제가 이제 보도를 보니까 뭐 공범자들 영화 그 시사회도 나가셨던데요. 네. 지금 제1야당에서는 이것을 또 이제 방송장악 저지라는 프레임으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해법을 찾기가 좀 예상 밖으로 좀 쉽지는 않겠다는 느낌도 드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제가 몸담았던 MBC가 그 뉴스에서의 존재감이라든가 뉴스 시청률의 급격한 하락, 뭐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저는 여당의 중진 의원이면서도 제가 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좀 객관적으로 좀 한 발짝 물러서서 지켜보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이 곧 대한민국의 성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특히 이제 지금은
국가가 처한 어떤 안보적 상황도 그렇고 이 3기 민주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힘을 모으기 위해서 그리고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잘 관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이 더 이제 뭔가 더 강한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강한 노력의 일환 가운데에 야당과의 협조 이 부분도 참 중요한 부분이지 않나. 예. 그래서 이 야당과의 협조를 끌어낼 수 있는 그 리더십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러한 시점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좀 단답식으로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데 새 정부 출범 이후에 가장 달라지고 이 점이 참 잘했다라는 점 하나하고 반대로 좀 기대에 못 미쳤다, 잘못다 하는 점을 좀 지적하신다면요? 가장 달라진 것은요, 국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국가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국가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방향 제시가 굉장히 잘 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대통령의 권위주의가 혁파돼서 친근한 우리 대통령이 되었다는 점. 이것은 지난 정부, 과거 정부하고 가장 크게 변화된 점이 아닐까, 잘한 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못했다는 점은요? 기대에 못 미쳤다는 점은 그래도 다른 정권보다는 낮긴 했지만 국민들의 기대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그 인사 문제 새 정부의 100일에 대해서 민주당 중진인 박영선 의원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영선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셨어요. 네. 최근에 택시 운전사 대표분들을 만나셨던데 택시 운전자분들의 부가가치세 경감 또 복지 권익 향상에 힘쓰겠다고 하셨습니다. 배경이 있습니까? 네, 택시 운전자의 웃음은 도시의 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그 표정이 좀 찌들어져 있지 않는가. 그래서 서울의 표정, 대한민국의 표정을 좀 바꿀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이 법인 택시 운전자들의 급여를 보면 지금 약 158만 원 정도로 월 최저임금 기준인 146만 원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으로 매우 열악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좀 개선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요. 예. 이제 부가가치세 경감이라는 게 이제 이렇게 쉽지는 않을 텐데요. 이게.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네. 이제 이 경감률을 4%로 확대하고 일몰 기한을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국고로 환수가 됐습니다. 이제 이 부가가치세를 다시 택시 운전자들에게 돌려주거든요. 네. 그런데 이 미지급한 부가가치세 추징액을 그동안은 이제 국고에서 환수하고 그 일부 택시 운송 사업자들이 택시 운전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경감세액을 지급하지 않았던 그런 악습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택시 운전자들을 이렇게 어떤 협상, 임금 협상이나 이런 데 하나의 무기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러한 악습을 좀 철폐하고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새 정부의 이제 100일, 내일 이제 100일을 맞게 되는데, 사실 이제 박 의원께서. 정권의 인사 실패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에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 이것이 좀 아쉽고요. 통합이라든가 협치 부분에 있어서 좀 미흡했지 않나, 좀 더 노력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인사 얘기를 꺼내셨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여쭤보면은 안경환 조대엽 장관 후보자 낙마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인사 파동이 있었는데, 뭐 야권에서도 그렇고 이제 국민들 시각에서도 인사검증 시스템에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이제 하시고, 구체적으로는 지금 인사가 좀 참여정부 당시에 청와대에 있었던 분들 또 당시의 관료들 또 이게 여당 의원 중심에 이른바 좀 인연 인사 뭐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통합정부 추진위원장을 맡고 있었을 때도 대한민국 드림팀을 만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와 있고 박근혜 정권 지난 4년간 잃어버린 것 그리고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민주주의의 후퇴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역진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대한민국 드림팀을 만들어서
모든 어떤 관계를 떠나서 그 분야에 있어서의 최고의 그 사람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최선의 길이 아닐까. 그렇게 여러 차례 강조를 한 바가 있죠. 네. 근데 잘 안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많이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뭐 그러한 노력 중에 또 일부 국민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러한 일도 있어서 좀 그런 부분이 안타깝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2년 인사라는 이 야권의 비판에 대해서는 좀 설득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야권은 저는 이제 지금 뭐 야당이 이제 많은 뭐 비판을 쏟아내는데요. 네. 그런 그 야당의 비판에 앞서서 네. 저는 그 뭐 야당의 비판을 저희가 수용하고 또 그것을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고는 생각합니다만은 네네. 또 야당도 그 지난 그 9년을 한번 돌이켜 보면은요. 제가 주로 이제 인사청문회에서 청문위원으로 많이 활약을 했었는데 네. 그 당시의 어떤 그 인사 기준과 지금의 인사 기준은 사실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야당도 한 번 정도는 반성의 목소리를 내는 것도 저는 국민적으로 그런 어떤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돌아보면은 조기 대선의 화두였던 것은 이제 민주주의의 당시 후퇴 또 이제 양극화 문제였어요. 근데 뭐 박 의원은 항상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애써오셨지만은 이 새 정부의 재벌 개혁 드라이브에 대한 기대가 사실상 큰 부분이 있었고 최근에 보면은 뭐 청와대에서 호품 미팅도 있었지만은 아직까지 이제 이런가 뭐 재벌 개혁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좀 너무 신중한 게 아니냐, 좀 속도가 느리다라는 지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재벌개혁의 핵심은 저는 그동안에 재벌들에게 주어졌던 특혜라든가 또 재벌들이 행했던 행위가 공정한가라는 어떤 그 물음에 대한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를 들면 그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상속 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공정하게 냈느냐. 아니면 재벌들이 5 내지 6%의 적은 지분으로 전체의 100%를 지배하는 황제 경영이 과연 공정한 것이냐. 네. 이 두 가지의 물음에 문재인 정부가 답을 해주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네. 지금 지적하신 그런 어떤 질문, 예를 들면